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상대방이 거리두기 또는 단절을 선택한 핵심 요인과 나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 있는지,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와 구체적인 시기, 그리고 그 연락이 관계 재개의 신호인지, 일시적인 접촉인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라기보다는 이미 한 차례 강한 인연의 흐름을 공유했고 그 여운이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 관계임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두 분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현재의 단절 상태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반복되어 온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가벼운 인연이 아니라 시기와 타이밍에 따라서 다시 교차하고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의 거리두기 역시 완전한 종료라기보다는 흐름이 잠시 멈추거나 방향을 바꾼 구간에 가깝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6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관계의 감정적인 뿌리가 과거의 따뜻한 기억, 정서적인 유대, 익숙함과 그리움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서로에게 남아있는 감정은 새로운 사랑의 설렘이라기보다는 이미 함께 쌓아온 시간과 기억에서 비롯된 정입니다. 단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한 장면으로 1번님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완드 8번 카드인데, 현재 이 관계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연락이나 소식, 상황 변화 등 어떤 계기를 통해서 흐름이 갑작스럽게 재개될 수 있는 에너지이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도 관계 에너지는 멈춰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움직임은 감정의 정리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관계의 방향을 시험해 보는 속도감 있는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리드리면 현재 두 분의 관계는 끝난 인연도,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인연도 아니고 과거의 감정이 여전히 현재를 흔들고 있는 전환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인연의 끈은 남아있고 흐름은 살아있지만 이 흐름이 재회로 이어질지 혹은 반복의 마침표로 향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네, 지금은 감정이 정리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기 직전의 단계에 가깝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현재 진짜 속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단절이나 거리두기 상황과는 달리 감정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상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감정적으로 1번님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지금의 거리두기를 상처로 인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정비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번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는 선택에 가까워요. 네, 두 번째는 태양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1번님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의 본질이 밝음, 편안함, 진심 어린 호감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 1번님은 부담스럽거나 어두운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환해지는 기억과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번님에 대한 감정은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컵 10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1번님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연결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함께했던 정서적인 교감이나 서로에게 느꼈던 안정감, 따뜻함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이 관계를 실패하거나 후회스러운 인연으로 정리하지 않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그림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조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속마음이 그리움이나 결핍 중심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좋았던 감정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감정에 끌려서 움직이기보다는 그 좋은 감정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감정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진실하지만 그 감정을 현실로 다시 꺼내는 데에는 신중함과 거리감이 공존하는 상태인 거예요. 1번님을 향한 마음은 남아있고 그것도 꽤 좋은 형태로 남아있지만 지금 상대방은 감정의 깊이보다 자기 안정과 균형을 우선해 두고 있는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거리두기 아니면 단절을 선택한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선택으로 인해서 거리를 둔 상태임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완드 3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이 관계를 즉각적인 재개가 아닌 한 번 더 멀리서 바라보면서 판단해야 하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감정에 휩쓸려서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가늠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이어질 경우에 어떤 결과로 흘러갈지, 또 같은 흐름이 반복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컵 9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미 감정적으로는 꽤 충족된 상태임을 보여주는데 1번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만족감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움직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에요. 즉 상대방은 1번님에 대한 감정을 결핍이나 집착으로 느끼지 않고 이미 충분히 좋았던 감정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컵 에이스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거리두기의 본질이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시작점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다시 연락을 하고 다시 감정을 열게 되면 새로운 감정의 흐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다가가거나 애매하게 이어가는 대신에 아예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감정을 보호하려는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이 거리두기를 선택한 이유는 1번님을 향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감정이 다시 시작될 경우 감당해야 할 책임과 방향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다시 열면 단순한 연락이나 가벼운 만남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멈춰서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의지 자체는 존재하지만 매우 미성숙하고 불확실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가 완드 페이지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1번님을 향한 감정을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았고 마음 한편에서는 다시 연락하고 싶거나 관계를 재점화해보고 싶은 호기심과 충동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에너지는 계획적이거나 책임감 있는 의지가 아니라 상황이나 감정의 파동에 따라서 흔들리는 가벼운 불씨에 가깝습니다. 즉, 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해야 한다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달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감정을 현실로 옮길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의 오해나 상처, 감정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이 의지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은둔자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선택한 태도가 행동이 아니라 관망과 내적 정림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오기보다는 지금은 혼자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카드는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고집도 함께 담고 있어서 외부에서의 자극이나 압박이 오히려 더 깊은 침묵을 부를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이 감정을 현실로 옮길 의지는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의지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성숙하거나 안정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음속 불씨를 완전히 끄지도, 그렇다고 확실히 살리지도 못한 채 혼자서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멈춰 있는 단계에 가까워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자발적이고 명확한 재접촉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과 불안이 정리된 이후에야 움직임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아직 1번님에게 상대방은 감정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지만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남아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페이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1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한 채 아주 작은 씨앗처럼 남겨두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정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마음 한켠에서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붙들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소드 9번 카드는 이 감정이 편안한 그리움이나 따뜻함보다는 불안이나 죄책감, 후회 같은 생각으로 왜곡되어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상대방은 1번님을 떠올릴 때 마음이 가볍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많아지거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감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것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경향도 강해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컵 7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여러 가능성 속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번님에 대한 감정이 그리움인지 미련인지 혹은 단순한 습관인지 스스로도 헷갈려 하고 있고, 그래서 감정을 하나의 선택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에게 1번님을 향한 감정은 분명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안정적이거나 명확한 사랑의 형태는 아닙니다. 작은 여지처럼 남아있는 감정 위에 불안과 혼란이 덧씌워져 있고, 스스로도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감정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행동이나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끝내려는 걸까? 아니면 더 시간을 두려는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끝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해결하려고도 하지 못하는 정지 상태의 선택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카드가 소드 2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이 감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은 끝내야 할지 더 지켜봐야 할지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감정적인 부담이 따른다는 사실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혼란을 없애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혼란을 유지함으로써 당장의 고통을 피하는 태도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감정의 불씨, 충동,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끝내려는 사람에게서는 나오기 어려운 카드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단순한 미련이나 습관을 넘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다만 이 에너지는 아직 방향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소드 8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묶어두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현실적인 조건과 과거의 상처, 책임, 두려움 등의 이유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고, 실제로는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끝내지도 제대로 이어가지도 못한 채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의식적으로 끝내려는 상태는 아닙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는 의지도 아직은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면서 스스로를 멈춰 세운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의 선택은 정리도 기다림도 아닌 정지인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연락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오기보다는 내면에서 오래 쌓인 감정이 특정 현실 계기를 만나서 조용히 표면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네, 먼저 이 펜터클 에이스 카드는 연락의 시점이 감정 폭발보다는 현실적인 계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떠오른 이유, 명확한 명분, 어떠면 아니면 이 정도면 연락해도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핑계가 생겼을 때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시기적으로는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일상 리듬이 안정되는 짧지 않은 준비 기간 이후로 보이고, 대체로 몇 주 단위, 그약 3주에서 6주 전후의 흐름이 유력합니다. 네, 그다음 카드는 악마 카드인데, 이 연락의 핵심 동기가 끊어내지 못한 집착, 강한 끌림, 미해결 감정임을 분명히 하는데, 상대방은 이성적으로는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감정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1번님을 떠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감정이 약해지는 순간, 혹은 관계 대체가 잘 되지 않을 때 이 끌림이 강해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사제 카드는 상대방이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침묵을 유지하다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한 뒤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시사하는데, 공개적이거나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는 연락보다는 안부 인사나 가벼운 질문처럼 의도를 숨긴 형태의 연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나서, 문득 떠올라서와 같은 말로 시작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연락은 갑작스러운 어떤 감정 폭주가 아니라 현실적인 명분, 끊어내지 못한 끌림,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조심스러운 선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는 당장보다는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스스로의 욕망과 불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느끼는 시점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그럼 이 연락이 혹시 관계 재개의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접촉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일시적인 접촉의 형태로 들어오지만,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관계 재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7번 카드입니다. 이 연락이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내부 갈등과 방어 심리 속에서 나온 시도임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이 연락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위치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강하고, 관계를 단번에 다시 열겠다는 결심보다는 지금도 나를 받아줄까, 거절당하지는 않을까를 먼저 확인하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즉, 시작은 매우 조심스럽고 방어적이에요.
네, 두 번째는 펜터클 6번 카드인데 상대방의 연락을 통해서 관계의 균형과 반응을 확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1번님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서 이 관계에 다시 주고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계 재개보다는 상호 교류가 가능한지에 대한 테스트가 핵심인 거예요. 네, 세 번째는 펜터클 10번 카드인데 이 흐름이 단순한 감정 소모로 끝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정된 관계로 확장될 잠재력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다만 이 카드는 지금 당장의 결과라기보다는 연락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열리는 가능성에 가깝습니다. 즉 첫 연락 자체는 일시적인 접촉이지만 그 이유가 반복되고 누적될 경우에 관계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네, 정리해 보면 이 연락은 처음부터 관계 재개 선언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안부나 일회성 접촉으로 끝내기에는 이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여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관건은 상대방이 아니라 이 접촉 이후에 1번님이 어떤 기준과 태도로 관계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상대방의 감정 부재보다는 관계 외부의 변수와 주도권, 체면 문제가 연락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5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의 내면과 현실, 환경의 갈등과 충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1번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감정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라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 카드가 컵 3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나 모임, 제3자의 존재에 에너지를 쓰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반드시 새로운 연인이 아니더라도 인간 관계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감정을 분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1번님과의 감정을 혼자만의 문제로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비교적 가볍게 흘려보내려는 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이 황제 카드인데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통제와 주도권, 그리고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목합니다. 이 사람은 감정이 흔들리더라도 먼저 연락하는 행동이 자신의 위치야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한번 거리를 두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결정을 지키려는 고집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는 1번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생긴 갈등, 주변 관계로 인한 분산,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설정한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1번님이 움직여야 할까 아니면 멈춰야 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적인 돌파나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움직이지 않되 기준을 세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흐름임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소드 페이지 카드는 1번님이 이미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정보를 읽고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카드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아끼고 상황을 관찰해야 할 시기임을 알려주는데 지금의 침묵을 깨기 위한 가벼운 연락이나 탐색성 메시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커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이 황제 카드인데, 교환 카드인데, 지금 이 관계에서 주도권과 경계선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자기 기준을 세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1번님이 움직일 경우에 그 기준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1번님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침묵을 유지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관계의 균형과 권력 구조를 다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카드가 소드 퀸 카드인데, 이 상황 1번 님이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닌 이성의 언어로 정리해야 함을 말해 줍니다. 상대방의 혼란이나 침묵을 개인적인 거절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한계와 선택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연락을 보내서 침묵을 깨려 하기보다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임을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지금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1번님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멈춤, 그리고 거리 유지, 기준 설정이 오히려 가장 강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님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수록 이 관계의 흐름은 상대방 쪽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없다면 그 또한 1번님이 더 이상 소모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펜터클 9번 카드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1번님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기다림이나 버팀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독립성임을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건데, 이 펜터클 9번 카드는 1번님이 이 관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단단한 가치와 매력을 지닌 존재라는 메시지예요. 상대방의 연락 여부, 태도 변화에 따라서 감정이 흔들리기보다는 지금은 자신의 일상과 감정, 삶의 리듬을 스스로 풍요롭게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카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두지 말라는 조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상대방을 향해서 무언가를 더 증명하거나 애써 관계를 붙잡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데,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1번님이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할수록 이 관계는 두 가지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데, 상대방이 그 독립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다시 다가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1번님이 더 이상 소모되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두면 지금의 조언은 기다림도 추격도 아닌 자기 완성입니다. 이 관계의 다음 움직임을 상대방에게 맡기되 1번님은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1번님은 후회 없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마음속에 공허함이 가득하다면 그건 아마 마음이 기댔던 정서적인 중심을 한 번에 잃었을 때 나타나는 공허감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지친 나의 마음을 그대로 두면 더욱 망가질 수 있고, 이 감정은 그냥 둘수록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쁘게 살거나 참으려고 하거나 괜찮은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오늘은 상대방이 거리두기 또는 단절을 선택한 핵심 요인과 나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 있는지,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와 구체적인 시기, 그리고 이 연락이 관계 재개의 신호인지 일시적인 접촉인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는 네, 지쳐 있지만 완전히 끝내지는 못한 상태여서 빠른 거리 조정과 감정적인 이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9번 카드입니다. 이 관계가 이미 상당한 감정적인 소모를 겪어왔음을 보여주는데 서로에게 상처가 쌓여 있고 다시 다가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 에너지예요. 이 관계는 한 번의 갈등이 아니라 반복된 피로와 누적된 부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완드 8번 카드인데 또 이 카드는 이 거리두기 혹은 단절이 정치된 상태가 아니라 빠르게 결정되고 진행된 선택이었음을 말해주는데 감정이 천천히 식었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지금은 멈춰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급격히 거리를 둔 흐름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속도감 있게 상황이 흘러간 흔적이 강한데 따라서 이 단절에는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감정과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남아있음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는 소드 6번 카드인데 현재 이 관계가 감정적인 회복을 위해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임을 나타내는데 완전한 이별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아픈 상태에서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느껴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카드는 달아남보다는 치유를 위한 이동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의 거리두기는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지금의 감정 상태로는 더 이상 건강하게 이어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휴식 구간에 가깝습니다. 네, 정리해 들으면 두 분의 관계는 이미 많은 것을 버텨온 상태에서 더 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거리를 둔 흐름이고, 현재는 감정을 진정시키고 각자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동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지금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 현재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감정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의지가 감정보다 앞서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연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번님을 향해서 여전히 선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단절이나 거리두기 상황 속에서도 이 관계를 단순히 흘려보내거나 아무 의미 없는 인연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번님과의 연결, 감정적인 끌림, 그리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감정이 사라져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진 흐름에 가깝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이 힘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눌러두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말해주는데 보고 싶고 흔들리고 마음이 움직이지만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려는 자제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감정에 끌려서 움직였다가 다시 상처받거나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솔직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고 버티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인데 이 카드는 현재 상대방이 관계에서 주도권과 통제권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약해 보이거나 먼저 흔들리는 위치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관계를 다시 선택하더라도 그 결정은 충동이 아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있어도 쉽게 움직이지 않고 침묵이나 거리두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기준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은 이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고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로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상황을 장악하려는 쪽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침묵과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 위에 이성을 세워서 관계를 다시 판단하려는 과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지금 거리두기 또는 단절을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지금 거리두기 혹은 단절을 선택한 핵심 이유는 관계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고 상황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의도적인 멈춤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별 카드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미 마음이 많이 소진되었고 더 이상 현재의 방식으로는 희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꼈음을 보여주고, 상대방은 이번님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밀어내기보다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감정의 균형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심판 카드인데 이 거리두기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정리당김을 말해주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를 애매한 상태로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한 번은 멈춰 서서 자신의 진짜 선택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려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단절은 끝이라기보다는 판단을 내리기 전 필요한 침묵에 가깝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소드 8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 안에서 심리적으로 꽤 큰 압박과 무력감을 느껴왔음을 보여주는데, 무엇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말을 해도 오해가 쌓일 것 같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은 위치에 머무는 것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선택처럼 느껴졌고 결국 거리를 두는 쪽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사람에게 단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회피가 아니라 숨을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탈출구였던 거예요. 네, 종합해 보면 상대방이 거리두기나 단절을 선택한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과 희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선택은 관계를 지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회복, 판단, 재선택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감정을 다시 상대방이 현실로 가져올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사람이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의지가 있는지는 있다 없다로 단정되기보다는 현실적인 계산과 내적 갈등 속에서 매우 신중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5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감정적인 충돌과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다시 얽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감정은 살아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옮길 경우 생길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이미 한 번 이상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카드는 펜터클 킹 카드인데 또 이 카드는 상대방이 감정보다 현실 안정과 책임을 우선하는 성향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정이 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고 다시 관계를 선택한다면 지속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지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현재 이 상대방은 자신의 삶, 위치, 책임, 현실 조건이 흔들리는 선택은 피하려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관계인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카드가 바보 카드인데 이 카드는 또 흥미롭게도 이런 신중함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다시 한 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 카드는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벼운 시도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접근을 암시합니다. 즉, 계획된 복귀보다는 충동에 가까운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감정이 현실에 다시 튀어나올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에게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의지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 확실한 행동으로 옮길 만큼 정리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 현실적인 그 안정을 잃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갈등이 정리되거나 감정의 압력이 커질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움직일 여지는 남아있는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직 그 상대방은 1번님에게 감정이 남아있는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사람이 아직 2 번님에게 감정이 있는지는 있다고 보는 쪽이 훨씬 강한 흐름인데요. 다만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형태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는 감정의 씨앗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에이스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마음속에서 2 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아직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놓아버리기에는 아쉬운 현실적인 연결로 인식하고 있고, 감정의 출발점 자체를 버리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컵킹 카드인데, 상대방이 2 번님을 여전히 감정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정서적인 안정과 위로를 느꼈던 존재로 기억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단순한 호감이나 집착이 아니라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사람,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 대상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2 번님을 떠올릴 때 감정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쉽게 무심해지지 못합니다. 네, 세 번째는 컵 5번 카드인데, 동시에 이 감정이 후회와 상실감, 아쉬움과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감정은 남아있지만 이미 잃어버린 것에 더 집중하고 있어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상태입니다.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보다는 이미 망쳐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카드로 봤을 때 상대방의 감정은 현재 슬픔과 미련 속에 잠겨 있는 감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은 2 번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고 여전히 마음속에 중요한 자리로 남아 있어요. 다만 그 감정은 희망보다는 상실과 후회의 색이 더 짙어서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묶어두고 있는 상태이고, 감정은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은 움직이기보다는 뒤돌아보면서 멈춰 서 있는 감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끝내려는 걸까? 아니면 더 시간을 두려는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 당장 끝내기보다는 감정을 버텨가면서 시간을 두고 정리하려는 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만 그 시간은 감정에 몸을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기 위한 냉각 기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완드 9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지칠 만큼 고민했고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보여주는데, 마음은 많이 소모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끊어낼 만큼 단호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을 끝내기보다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한 채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정의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를 감정이 아닌 공정함과 기준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가 과연 옳았는가,
지금 다시 선택하는 것이 서로에게 공평한지를 냉정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즉, 감정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정당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이 소드 킹 카드인데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위에 이성을 세워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정을 끝내지도 다시 붙잡지도 않은 채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두는 상태로 보이는 겁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은 이 감정을 급하게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감정 표현은 최소화되고 거리두기와 침묵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미련이나 우유부단함이라기보다는 감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신중한 대기 상태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 시점의 계기는 상대방의 감정이 정리되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외로워졌을 때로 보이는데 첫 번째 카드가 컵 7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현재도 여러 생각과 가능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다시 연락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머릿속에서 선택지만 늘어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오기보다는 혼란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충동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두 번째는 펜터클 5번 카드인데 연락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외로움, 상실감, 정서적인 결핍임을 말해주는데요. 이 사람은 스스로를 꽤 고립된 상태로 느끼고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 2번님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가장 덜 설명해도 되는 존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잘 지내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졌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연락에 가까운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소드 3번 카드인데 이 연락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련이나 후회, 미안함 혹은 마음에 남은 아픔이 자극을 받을 때 연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사건,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나 장소, 노래 혹은 감정적인 충돌이 트리거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메시지를 보내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 카드는 연락의 내용이 밝거나 가볍기보다는 어딘가 날이 서 있거나 감정이 묻어나는 방식의 가능성도 함께 시사합니다. 네, 시기로 보자면 이 연락은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보다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시기, 특히 혼자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질 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심리 상태가 무너지는 순간이 타이밍이 되는데 지금 시점 기준으로 약 4주에서 8주 이내, 그러니까 달력으로 환산하면 한 달 반 전후 늦어도 2달 안쪽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 계기는 정리된 확신이 아니라 혼란과 외로움, 아직 아물지 않은 감정의 상처입니다. 따라서 이 연락은 관계 재개의 신호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감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접촉일 가능성이 더 강한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우선 이제 이 연락이 관계 재개의 신호인지 일시적 접촉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연락은 즉각적인 관계 재개 신호라기보다는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중간 지점의 접촉에 좀 가까워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완드 2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여전히 네, 두 방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한쪽에는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의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락은 다시 시작하자는 결론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선택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던지는 움직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달 카드인데 이 접촉이 매우 불확실하고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상대방 스스로도 자신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연락을 할 가능성이 커요. 감정이 올라와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현실적인 결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의 말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펜터클 7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연락 이후에도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응을 살피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연락을 한 뒤에 관계를 확실히 재개하기보다는 이번님의 반응, 자신의 감정 변화, 현실적인 부담을 동시에 관찰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즉, 이 연락은 관계 재개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재개 가능성을 시험하는 단계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연락은 관계를 다시 확정하기 위한 신호라기보다는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가능한지, 아직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일시적인 접촉으로 해석이 됩니다. 관계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이 연락 하나만으로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고 이후의 흐름은 이번님의 대응 방식과 경계 설정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혹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만약 상대방이 끝내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안정과 자신의 방어선을 더 중요하게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현실적인 안정, 일상 유지, 자기 관리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선택보다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이번님에게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그 감정을 다시 꺼내는 것이 자신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움직이지 않는 타입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완드 4번 카드인데 현재 이 사람이 이미 자리를 잡은 안정적인 환경이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꼭 새로운 연애를 뜻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금의 상태를 흔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다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쌓아올린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느껴질 경우에 아예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완드 7번 카드인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거리두기를 선택한 이상 그 선택을 쉽게 번복하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의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락하는 순간 다시 감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버티는 쪽을 택하는 모습이에요. 네, 정리해드리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번님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보다 지금의 안정과 자기 방어를 더 우선한 결과입니다. 감정은 남아 있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선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2번 님이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침묵을 깨기 위한 선택에서 카드가 말하는 방향은 지금은 움직이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내적 정리를 우선하면서 멈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거는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마무리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멈춤인 겁니다. 첫 번째 카드가 연인 카드인데 이 상황이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감정이 남아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보다는 어떤 선택이 자신의 진짜 기준에 맞는지를 묻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은둔자 카드인데 지금 2번 님이 해야 할 행동이 외부로 향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임을 분명히 합니다.
네, 상대의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1번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관계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단계예요. 이 시기에 먼저 움직이면 다시 같은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월드카드인데, 이 침묵의 끝이 완성 또는 종결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관계 끝만을 뜻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흐름을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님이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완성은 상대방의 행동과 무관하게 이번님 스스로가 중심을 되찾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이번님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관계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내면에서 확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한 흐름입니다. 이 멈춤은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되돌리는 침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2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절제 카드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2번님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은 조급해하지 말고 감정과 행동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건데요. 이 절제 카드는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반대로 감정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극단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침묵이나 태도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지금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흐름을 중간 지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먼저 다가가서 관계를 바꾸려고 애쓸 시기도 아니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버텨야 할 시기도 아닙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은 조심스럽게 선택을 하고 기대와 단념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 절제 카드는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정리하면서 타이밍을 읽는 성숙한 대기인 거예요. 네, 정리하면 지금의 답은 참아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균형을 유지하라입니다. 이 태도를 유지할수록 관계의 다음 방향은 1번님에게 더 유리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네, 뭔가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든다면 그건 누군가에게 기대었던 마음을 아직 이번님 자신에게로 돌려놓지 못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지나가야 할 감정이지만 평생 안고 가야 할 감정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상대방이 거리두기 또는 단절을 선택한 핵심 요인과 나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 있는지,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와 구체적인 시기, 그리고 이 연락이 관계 재개의 신호인지 일시적인 접촉인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 멀어진 상태라기보다는 네, 상황의 흐름에 떠밀려서 일시적으로 멈춰서 있는 관계에 가까운데요. 네, 첫 번째 카드가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네,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정지라기보다는 전환점의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 전환은 아직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결정되지 않았고 그 공백 구간에서 두 사람 모두 멈춰서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펜터클 5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거리감의 핵심에 정서적인 결핍과 소외감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상대에게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고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쌓여 있어요.
특히 이 카드는 나만 추운 곳에 남겨진 느낌, 함께인데도 외로웠던 기억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단절은 분노의 결과라기보다는 서로가 지친 끝에 선택한 방어적인 거리두기로 보이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가 소드 4번 카드입니다. 네, 현재 두 분 모두 관계를 더 밀어붙일 에너지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잠시 쉬어야 하는 국면이고, 지금은 대화를 이어가거나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 침묵은 끝을 의미하기보다는 상처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중간 정지 버튼에 가까워요. 서로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다시 다가갈 힘도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3번 님과 상대방의 관계는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흐름이 멈춘 관계, 그리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정체 구간에 놓여 있는데, 지금의 거리두기는 회피라기보다는 회복을 위한 시간일 가능성이 높고,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다시 굴러갈 수도 있고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음 자체가 이 관계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의 마음은 감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아프지만 참고 붙들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절제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이 관계에서 감정을 극단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3번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면 다시 상처가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감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눌러서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는 명확한 상처와 아픔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상처는 단순한 오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느꼈던 서운함, 실망, 말로 다하지 못한 고통이 쌓인 결과입니다. 상대방은 이 아픔을 부정하지도 완전히 치유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 아픔을 다시 겪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4번 카드인데, 이러한 마음 상태 속에서 상대방이 선택한 태도가 놓지는 않되 움켜쥐고 움직이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3번님과의 인연을 완전히 내려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이 더 다치지 않기 위해서 감정과 행동을 단단히 잠가두고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행동으로는 쉽게 열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카드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아직 끝내지 못한 어떤 감정,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아픈 상태입니다. 사랑이나 애정이 사라져서 멀어진 건 아니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붙들고 있는 흐름인 거예요. 지금의 침묵과 거리감은 무관심이 아니라 아픔을 아는 채 균형을 유지하려는 선택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지금 거리두기, 단절을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선택의 중심에는 냉정한 계산이나 마음의 단절이 아니라 감정의 미성숙과 선택 앞에서의 혼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이 컵 페이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3번님을 향해서 여전히 순수한 감정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완전히 식었거나 무감각해진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아직 여리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감정은 성숙하게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상처를 다시 감당할 자신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는 컵 8번 카드인데 이러한 감정을 아는 채 상대방이 스스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떠남은 미련 없이 돌아서는 떠남이 아니라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선택한 후퇴인 거예요. 이 사람은 감정을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정에 더 깊이 빠져서 상처가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즉, 관계가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시 등을 돌린 선택에 가깝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연인 카드인데 이 거리두기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선택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3번님과의 관계를 쉽게 흑백으로 정리할 수 없는 상태이고 마음의 현실, 감정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대신에 관계 자체에서 한 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이 거리두기나 단절을 선택한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확신을 선택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아직 살아있고 인연의 무게도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그 무게를 안고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어서 잠시 내려놓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거리감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을 유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의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상대방에게는 감정을 다시 현실로 옮길 의지의 씨앗은 존재하지만 아직 행동으로 완전히 옮겨진 단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페이지 카드인데 상대방이 마음 한편에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보여줘요. 크고 확신에 찬 결심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면서 지금이 맞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나 충동적인 접근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전할지부터 계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이제 펜터클 킹 카드인데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오고 싶다면 이번에는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네, 이 사람은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서 움직이기보다는 다시 시작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확실한 기반 위에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지는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현실성을 확보하려는 태도에 가까운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컵 킹카드인데 이 모든 판단의 밑바탕에 여전히 깊고 성숙한 감정이 살아있음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은 감정을 잃은 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3번님의 감정까지 헤아리려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은 표현되지 않은 채 안쪽으로 정리되어 있고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기보다는 상황이 갖춰지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은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오고 싶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그 감정을 즉시 행동으로 옮길 만큼 가볍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먼저 확보하려 하고 있고, 그래서 의지는 있다, 없다로 나누기보다는 천천히 현실로 옮기려는 준비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아직 1번님에게 감정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조합은 감정의 유무를 단순한 애정의 크기로 보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통제되고 억제된 감정의 존재를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소드 킹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감정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2번님에 대한 마음이 3번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감정을 꺼내는 것이 관계를 다시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마음이 없어서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차가워 보이도록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네, 두 번째는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 또 이 카드는 이 감정이 가볍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온 안정적인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감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완드 7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지금 그 감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방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없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선을 긋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감정에 휘말리거나 주도권을 잃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더욱 강경하고 단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에게는 아직 그 3번님을 위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은 표현되거나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이성으로 덮고 책임감과 방어심으로 감싸진 상태인 거예요. 감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고 더 쉽게 움직이지 않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끝내려는 걸까? 아니면 더 시간을 두려는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을 정리해서 끝내려는 결단보다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고 시간을 벌려는 선택에 더 가까운데, 첫 번째 카드가 악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만 동시에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집착과 끌림이 남아 있어요. 이 감정은 이성적으로는 벗어나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내면에서는 계속 의식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끝내야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실행할 만큼 단정된 마음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컵 4번 카드인데 현재 이 사람이 선택을 미루고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그렇다고 단호하게 정리하지도 않은 채 잠시 고개를 돌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는 무관심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거리두기는 회피에 가깝고 감정 자체를 없애려는 행동은 아닌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결론이 감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임을 말해주는데 상대방은 감정에 끌려서 흔들리기보다는 주도권과 질서를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정리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페이스 안에 두고 관리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관계를 완전히 닫기보다는 언제든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두는 모습인데, 네,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지금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두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얽혀 있고 그 감정을 정리할 확신도 부족하지만 동시에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도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감정을 잠시 묶어두고 자신의 위치를 재정비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연락이 아니라 오랜 내적 숙성과 감정의 무게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조용히 이어지는 연락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여사제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시간 동안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혼자 정리하는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은 많지만 말은 하지 않고 감정은 깊어지지만 행동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락은 빠른 시기보다는 침묵과 관찰의 시간이 충분히 지나간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시기로 보면 곧보다는 조금 늦게, 충분히 생각이 쌓인 후에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로 보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한 박자 늦은 시점, 약 3주에서 6주 전후,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적인 피로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로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석입니다. 이 시기 연락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참고 버티던 마음이 스스로 허락한 순간에 나타나는 흐름인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컵 6번 카드인데 연락의 계기가 과거의 감정, 추억 혹은 익숙한 정서의 재부상임을 말해주는데 우연히 3번님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거나 과거 대화라든가 사진, 장소, 날짜 같은 요소가 촉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연락은 새로운 목적을 가진 접근이라기보다는 그리움이나 마음의 회귀에서 비롯된 연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잘 지내처럼 조심스럽고 감정이 묻어나는 형태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가 세 번째 카드가 완드 10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그동안 감정을 혼자 짊어지고 버텨왔고 더 이상 마음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연락이 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참던 감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즉, 이 연락은 여유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피로와 부담이 누적된 끝에 선택되는 행동에 가까운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거는 충분한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감정을 더 이상 혼자 붙들고 있기 힘들어졌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시기적으로는 빠른 재연결보다는 내적 정리가 끝난 이후에 조심스러운 접근이고 계기는 외부 사건보다는 내면에서 쌓인 감정의 무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연락이 관계 재개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접촉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단순한 안부나 감정 해소용 접촉을 넘어서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신호에 더 가까운 흐름을 보여주는데, 다만 처음부터 무겁게 재개되는 형태라기보다는 가볍게 문을 열어두는 방식의 재접근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컵 3번 카드인데, 이 연락이 긴장이나 갈등을 정리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진지한 선언이나 확답보다는 웃을 수 있는 대화, 가벼운 공감, 감정의 숨을 트는 접촉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일회성 안부와는 다르게 관계의 온도를 다시 맞추려는 의도가 담긴 카드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소드 6번 카드인데 이 연락이 과거의 혼란과 아픔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국면으로 이동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과 같은 방식은 피하고 싶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즉, 감정 정리용 접촉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꾸려는 이동의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완드 퀸 카드인데 이 연락 이후의 흐름에서 주도권과 생동감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카드는 상대방이 단순히 반응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를 일정 부분 회복했음을 나타냅니다. 감정에 끌려온 연락이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상태에서의 접근인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연락은 일시적인 접촉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관계 재개의 신호에 더 가까운 흐름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명확한 관계 정의나 결론을 요구하는 재개가 아니라 부담 없이 다시 연결되고 흐름을 만들어 가려는 시작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이 연락을 계기로 대화의 맥이 이어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방향이 점차 드러나는 구조인 거예요. 네, 그럼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충돌과 주도권 문제로 인해서 행동이 지연되는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도 5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마음속에서 서로 다른 욕구와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연락하면 다시 흔들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이 갈등은 외부 요인보다는 자기 내부의 혼란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선택은 확신의 결과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과정에 가까운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마법사 카드인데, 이 사람이 사실 연락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상황이 막혀 있거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카드는 내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 판이 바뀐다라는 인식을 함께 동반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먼저 연락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이 상대에게 넘어가거나 자신의 의도가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움직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컵 나이트 카드인데, 네, 이 상대방이 여전히 로맨틱한 감정과 접근 욕구를 품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감정이 식은 건 아니고,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여러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정은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이상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정리를 해보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면의 갈등이 정리되지 않았고, 먼저 움직였을 때 생길 관계의 변화가 부담스럽고, 감정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길 만큼 현실적인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이 침묵은 단절의 선언이 아니라 주도권과 결과를 저유질하면서 시간을 끄는 상태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3 번님이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작정 이제 움직이는 시기나 완전히 손을 놓는 시기 모두 아니고, 한 번의 명확한 정리성 신호 후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멈춤이 가장 적절한 선택인데요. 첫 번째 카드가 심판 카드입니다. 이 관계가 이미 한 차례의 판단과 정리가 필요한 지점에 와 있음을 말해주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거나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카드는 감정을 쏟아내는 행동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3번님이 해야 할 움직임은 관계를 흔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는 진심이다 라는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는 단 한 번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질문이나 압박이 아니라 담담하고 명확한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완두 9번 카드인데요. 3 번님이 이미 이 관계에서 충분히 버티고 애써왔음을 보여줍니다. 더 움직이기에는 지쳤고 더 기다리기에도 상처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카드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라가 아니라 더 이상 소모되지 않도록 선을 지켜라 라는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즉, 심파카드가 말하는 한 번의 신호 이후에는 더 밀거나 끌지 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멈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이 월드 카드인데, 이 선택의 끝이 미완이 아닌 완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그 결과가 재연결이든 정리든지 간에 지금의 침묵을 애매하게 끌고 가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사이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3 번님이 해야 할 일은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3 번님은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여러 번 움직일 필요는 없고, 단 한 번 정리된 태도로 자신의 기준을 드러낸 뒤에 멈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이후의 반응은 상대방의 몫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관계는 다시 열리거나 완전히 닫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이든 3 번님이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소모되지 않게 되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럼 이제 3번 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완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네. 이 카드는 3번 님에게 새로운 선택의 불씨를 스스로에게서 다시 켜야 할 시점임을 말해 주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서 자신의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조언에 가깝습니다. 네, 이 완더 에이스는 더 이상 과거의 흐름이나 상대방의 망설임에 맞춰서 자신을 조절하지 말고 3번님이 지금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를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언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를 압박하거나 결론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의지를 인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다시 시작이 반드시 이 사람과의 재개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이든 여기서 마무리되든 간에 3번 님에게는 이미 다음 국면으로 나아갈 에너지와 준비가 갖춰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완득 에이스의 조언은 기다림보다 선택, 망설임보다는 행동의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조언은 상대의 침묵을 해석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이 관계 안에서든 밖에서든 3번 님이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3번 님에게 필요한 것은 확답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중심에 세우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허락하는 순간 이 관계 결말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네, 요즘 상대방과의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님은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그 상실을 견디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사모님들. 오늘은 상대방이 거리두기 또는 단절을 선택한 핵심 요인과 나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 있는지,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와 구체적인 시기, 그리고 이 연락이 관계 재개의 신호인지 일시적인 접촉인지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인연이라기보다는 감정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상처와 후회를 거쳐서 중요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컵 페이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두 분 모두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순수한 감정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 감정은 안정적이거나 성숙한 형태라기보다는 말하지 못한 마음, 미련, 혹은 다시 다가가고 싶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워 보입니다. 감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미묘한 단계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컵 5번 카드인데 이 감정 위에 상실감, 후회, 아쉬움, 서운함이 강하게 얹혀 있음을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에서 이미 지나간 것에 시선이 머물러 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감정적인 무게가 큽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단절이나 거리두기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아파서 선택한 후회에 가깝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네, 마지막 이 심판 카드가 이 관계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이 단절은 무기한 지속되는 정체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의 결론을 요구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다시 연락을 하든 감정을 정리하든 혹은 서로의 위치를 재정의하든 간에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로 끝나기보다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재탄생하거나 완전히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드리면 현재 두 사람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미숙한 감정과 깊은 상실감이 겹치면서 일시적으로 멈춰든 상태입니다. 이 관계의 단절은 회피라기보다는 유예에 가깝고 앞으로의 선택에 따라서 다시 연결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는 운명적인 판단 구간에 놓여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진짜 현재의 속마음은 어떤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조합은 상대방이 이 관계를 완전히 잊었거나 감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앞을 내다보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린 뒤에 스스로를 묶어둔 심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3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여전히 이 관계를 거리 두고 바라보고 있고 가능성과 이유의 전개를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있다는 점을 말합니다.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는 아니고 만약에 다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관계의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멀리서 관망하는 태도에 가까워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타워 카드인데 네, 그 관망의 이면에 이미 한 차례 크게 무너진 감정 충격이 존재했음을 드러냅니다. 상대방에게 이 관계는 예상 밖의 흔들림, 감정적인 붕괴 혹은 신뢰나 기대가 깨진 경험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거리두기는 단순한 냉정함이 아니라 다시 무너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어 반응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소드 8번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둔 상태임을 명확히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나 감정은 있지만 말하면 더 복잡해질까 봐, 행동하면 더 큰 파장이 생길까 봐 스스로 제한을 걸어두고 있어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심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가능성은 보이지만 다시 무너질까 봐 움직일 수 없다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의 큰 충격 이후에 두려움과 경계심이 행동을 완전히 묶어버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네, 그럼 현재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거리두기, 단절을 선택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의 무게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계산된 판단과 자기보호 본능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카드가 소드 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이 관계를 감정보다 이성으로 정리하려는 상태임을 의미하고, 감정이 남아 있더라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어떤 결심이 강하고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선을 긋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이 관계는 마음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머리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바보 카드인데 상대방이 지금 이 거리두기를 새로운 시작처럼 선택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거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 전에 판을 초기화하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작용한 거예요. 즉,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소드 7번 카드인데 이 선택의 이면에 회피와 자기 방어가 분명히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부딪히는 대신에 조용히 물러나는 방식을 택했고, 자신의 속마음이나 취약한 부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둔 모습이에요.
상대방에게 설명하거나 책임지는 과정 자체를 부담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큽니다. 네, 정리드리면 상대방이 이 거리두기, 단절을 선택한 이유는 감정적으로 더 얽히기 전에 이성적으로 선을 긋고 조용히 빠져나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보호 욕구가 커졌고, 그 결과 솔직한 대화보다는 침묵과 거리두기라는 안전한 선택을 택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의지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 자체는 살아있지만 조건이 맞을 경우에 빠르게 현실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컵 나이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의 감정이 완전히 식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카드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상대를 향한 감정적인 울림과 로맨틱한 기대, 혹은 다시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감정의 파동이 남아있음을 뜻합니다. 다만 이 감정은 조용히 흐르고 있고, 지금 당장은 표현보다는 내면에 머무른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소드 에이스 카드인데,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 명확한 계기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막연한 감정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오해가 정리되거나 핵심적인 말 한마디가 나와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감정보다도 명확성, 진실성, 직설적인 신호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완드 8번 카드인데요. 일단 그 계기가 만들어질 경우에 상황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망설임이 길어지기보다는 연락이나 만남, 재접촉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정체된 듯 보이지만 흐름이 열리면 갑작스럽게 속도가 붙는 타입의 에너지인 거예요. 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감정은 있다. 하지만 명확한 말이나 신호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구조가 보입니다. 즉, 이 감정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의지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자발적인 충동보다는 분명한 계기와 소통이 주어질 때 활성화되는 의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아직 1번님에게 감정이 남아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합은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기보다는 가볍게 시작된 마음이 집착과 통제 속에 갇혀서 현재는 강하게 억제된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페이지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4번님에게 호기심이나 설렘, 관심을 느꼈음을 의미하는데, 감정의 출발점은 가볍고 솔직했고 순수한 끌림이나 다시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은 깊게 뿌리내린 사랑이라기보다는 불씨처럼 남아있는 초기 단계의 감정에 가까운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악마 카드인데, 그 불씨가 단순히 사라지지 않았고 집착이나 유혹, 미련, 끊지 못하는 연결감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4번님을 완전히 놓지 못하면서도 이 감정이 자신을 흔들거나 통제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큽니다. 네, 세 번째는 교환 카드인데, 상대방이 현재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눌러두고 옳고 그름, 도덕, 기준, 현실적인 조건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아니라 이 감정이 맞는가, 지금 이 관계를 다시 건드리는 것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4번님을 향한 감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가 아니라 관심에서 집착의 어떤 잔재, 그리고 이성적, 도덕적 억제라는 구조 속에 묶여 있습니다. 즉, 감정이 없어서 거리두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눌러두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끝내려는 걸까? 아니면 더 시간을 두려는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지금 당장 정리라기보다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소화한 뒤에 스스로 물러나려는 선택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카드가 컵키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되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깊이를 인식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다루려고 애쓰고 있어요. 즉 혼란을 즉각적으로 잘라내기보다는 차분히 감정을 관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태도가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9번 카드인데 이 사람이 이 감정을 통해서 이미 일정 부분의 만족이나 충족감을 얻었다는 점을 말합니다. 4번님과의 감정은 상대방에게 의미 있었고 느낄 만큼은 느꼈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매달리거나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감정을 소유한 채 머무르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마지막에 컵 8번 카드는 결국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 감정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려는 방향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만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아직 미련과 애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거리를 늘리면서 정리하려는 모습이에요. 네,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은 지금 당장 이 감정을 끝내려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느낀 뒤에 스스로 정리하려는 쪽에 가까운데, 즉각적인 단절보다는 감정의 여운을 존중하면서도 결국은 떠나야 한다는 방향을 이미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는 상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혹시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 어떤 계기로 올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갑작스러운 계기, 빠른 결정, 그리고 감정적인 확인의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첫 번째 카드가 이 소드 오브 페이지 카드입니다. 네, 연락의 시작이 가벼운 메시지나 짧은 질문 혹은 명분이 있는 안부에서 출발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길고 감정적인 문장이 아니라 "이거 하나 물어보려고." 아니면 뭐 "문득 생각나서."처럼 탐색용, 확인용 연락이 가까워요. 상대방은 먼저 분위기를 살피려는 태도로 접근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이렇게 망설이다가도 마음이 정해지는 순간 행동이 매우 빠르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내부 갈등이 길었던 만큼 결심이 서면 주저하지 않고 연락을 선택을 합니다. 타이밍은 상대방의 감정이 다시 균형을 찾거나 외부 상황, 뭐 일이나 환경, 심리적인 압박이 정리되는 시점에 맞물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몇 주 단위의 지연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시기가 유력합니다. 원래 가장 유력한 시점은 3 주에서 4 주차, 빠르면 2 주차, 늦어도 5주 이내로 보이고, 이 시기 안에 오지 않는다면 상대는 다시 정리 모드로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컵 2번 카드인데, 이 연락의 핵심 계기가 감정의 상호성 확인임을 말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아직 나를 같은 온도로 받아줄까, 감정이 남아 있을까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의 목적은 재회 선언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연결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테스트에 가까운 거예요. 네, 정리를 해 드리면 다시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갑작스러운 소소한 메시지, 빠른 행동 전환, 그리고 감정의 상호 확인이라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시기는 상대방의 결심이 서는 순간 곧바로 이어질 수가 있고, 연락의 계기는 명분을 가장한 감정 확인 욕구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 연락이 관계 재개의 신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접촉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즉각적인 재개보다는 감정의 짐을 잠시 내려놓기 위한 접촉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10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연락을 하기 전까지 감정적,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안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말하지 못한 마음, 쌓여있던 압박, 혼자 감당해온 생각들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 연락은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시도입니다. 즉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확정 선언이라기보다는 답답함을 풀기 위한 출구에 가까워요. 네, 두 번째는 컵 페이지 카드인데 이 접촉의 톤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감정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진지한 약속이나 방향 설정보다는 잘 지냈어? 문득 생각났어?처럼 가벼운 감정 확인 혹은 따뜻한 반응을 기대하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은 담겨 있지만 아직 책임을 질 만큼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완드 3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연락의 목적이 당장의 결론보다는 가능성 탐색임을 분명히 합니다. 상대방은 이 한 번의 접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후에 더 이어질 수 있을까를 살피는 단계에 있어요. 반응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정하려는 관망형 접근인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연락은 관련 재개 확정 신호라기보다는 일시적이지만 의미 있는 접촉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완전히 가벼운 안부는 아니고 부담을 내려놓고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기 위한 첫 접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관계가 재개될지는 이 연락에 대한 4번님의 반응과 흐름 관리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 혹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끝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 뒤에 새로운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까운데 첫 번째 카드가 소드 10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를 정신적으로는 이미 한 번 완전히 끝냈다고 인식해서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더 버티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다는 판단 아래 극단적으로라도 마침표를 찍어야 했던 그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는 선택은 미련 없음이 아니라 더 이상 반복되는 고통을 견디지 않겠다라는 결심에 가까운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마법사 카드인데 그 결심 이후에 상대방이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새로 설정하고 통제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연락을 하는 대신에 지금 이 현실을 내가 선택했다라는 감각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말 한마디로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완드 에이스 카드인데 그 에너지가 새로운 관심, 새로운 목표, 새로운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이나 환경, 어떤 자기 개발처럼 전혀 다른 분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관계를 다시 건드릴 여유와 집중력을 일부러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다시 열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끝냈다는 인식을 선택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시작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향을 택했다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4번님이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의 결론은 지금은 멈추고 충동적인 움직임은 피하는 것이 맞다에 가까운데요. 첫 번째 카드가 소드 4번 카드입니다. 현재 이 침묵이 의도적인 정지 구간임을 분명히 하는데 지금은 행동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는 시점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가라앉히고 회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카드가 먼저 나온 것은 4번님이 먼저 움직일 경우에 관계의 흐름이 좋아지기보다는 더 경직되거나 방어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완드 나이트 카드인데 4번님 안에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초조함,
답답함, 충동적인 추진력이 강하게 올라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움직이면 해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이 앞서는 행동이 상황을 더 흔들 수 있음을 경고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즉, 지금의 추진 욕구는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이 소드 6번 카드는 이 침묵의 목적이 서로를 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리 확보와 감정 정리에 있음을 말하는데, 지금은 무엇을 덧붙이기보다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이 카드에서는 건너가야 할 강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그 과정은 말없이 흘러가야만 가능한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침묵을 깨기 위해서 4번님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동보다 멈춤과 거리 유지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 시간을 존중했을 때 오히려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고, 이후의 선택지가 더 안전한 형태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4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카드는 여사제 카드인데요. 지금 이 관계에서 겉으로 보이는 흐름보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결을 신뢰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은 말이 많아질수록 행동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진실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도 4번님의 마음도 아직 완전히 정리되거나 명확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개입은 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사제 카드는 기다림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외부의 판단이나 결과 예측보다는 4번님 스스로의 직감과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합니다. 불안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 충돌이 진짜 필요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백을 견디기 어려워서 생긴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네, 정리해드리면 이 여사제 카드의 조언은,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묻지 말고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상대의 진짜 태도, 그리고 그 안에서 4번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과한 뒤에 내리는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네, 지금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면 애써 밝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감정은 붙잡지 않아도, 밀어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감정입니다. 충분히 잘 견디고 있고 지금도 망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잠시 마음이 쉴 자리를 찾고 있을 뿐인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